안녕하세요. 알려준 이사의 은효상 이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은요,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와 또 언론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걸 저는 챗 GPT를 통해서 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좀 생각하는데 몇몇 도움이 될 만한 통계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계청에서는 정말 다양한 통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인구 구조, 인구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엔 우리가 일을 하고, 사회를 형성하고, 가족을 형성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 인구 구조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인구가 뭐 지금 5천만, 6천만이라고 하는데 그 인구의 어떤 구성들이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드는지가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그리고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자료들을 토대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없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화면을 좀 같이 보시죠. 네, 통계청에서 보도자료로 2월 28일 날 보도한 내용이고요. 제목은 2023년 인구 동향 조사, 그리고 출생 사망 통계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23년도 출생 사망 통계를 보게 되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9,000명 정도, 그러니까 7.7%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상에서도 보실 수가 있죠. 과거에 70년대에는 100만 명 가까이를 한 해 동안 낳았었는데 그게 90년대 들어서면서 70만 명으로 떨어지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뭐 50만 명 정도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 23만 명까지 떨어져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0년 동안 5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고 분석이 가능하겠죠. 자, 더 내려가서 그러면 사망자 숫자는 어떨까요? 35만 2,7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 2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23만 명이 태어나서 35만 명이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숫자에 비해서 한 12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있고 매년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 숫자로 감소하고 있다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해야 하는 청장년들, 그리고 30대, 40대 그 중장년들, 이 나이대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줄어들고 소비할 수 있는 연령대는 줄어들지만 소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출생률을 좀 더 분석해 보면요, 네, OECD 국가 합계 출산율 및 출산 연령 비교를 해본 표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합계 출산율이 3, 그러니까 여성 1명당 3명을 낳는다는 것이고요. 첫째야 출산 연령이 27.8세, 그러니까 26세쯤 결혼해서 27세쯤 아이를 낳는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국은 어떻죠? 합계 출산율 0.81로 OECD 가입 국가 중에 단연코 꼴찌입니다. 첫째와 출산 연령도 32.6세로, 그러니까 평균 31.6세 정도에 결혼을 해서 32세 때 자녀를 낳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또한 23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0.72로 줄었고 33세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결혼해서 늦게 애를 낳는데 그 애 낳는 숫자조차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도별로 좀 나눠서 보시면 또 재밌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전국에서 23만 명이 이제 태어났고 그 가운데 그것을 특별시, 광역시로 나누었을 때, 도로 나누었을 때 숫자가 나오는데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렇게 9개로 나누었을 때 돋보이는 도시가 있죠. 네, 경북과 경남이 전북, 전남에 비해서 상당히 숫자가 높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경기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68만 명 가까이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경북, 경남이 그래도 여러 가지 시 자체적으로, 도 자체적으로 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좀 더 낳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한국 평균에 비해서 좀 더 그 수치가 높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1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지 않는 가족들이, 심지어 결혼조차 하지 않는 그런 연령대의 여성, 남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나이도 많이 들고 애는 적게 낳지만 사람은 더 죽고 있고, 자, 이런 구조가 지금 하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수하는 연령이 늘어난다라는 것이 사실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건강하게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사실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그 치매 환자의 숫자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문 기사를 참고를 해 보실 텐데요. 헬스조선 치매 인구 100만 시대 도래 2050년엔 서울 인구 절반 전망도, 서울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인구가 치매 환자가 될 것임을 예측하는 건데요. 현재 치매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경증 치매에서부터 중증 치매까지 다양한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올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후 2030년에는 그 숫자가 140만 명, 2040년에는 226만 명, 2050년에는 31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 같다. 네, 이 추정 치매 환자는 정말 숨겨진 숫자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인구가 합쳤을 때 300만 명 정도 되고 서울 인구가 한 800만 명 정도라고 본다면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치매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치매를 진단받고 생존하시는 그 기간이 한 20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수발, 간병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 인구 구조와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와 언론 보도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태어난 아이들은 적다라는 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비를 해야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사라지고 있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 특히 그냥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그런 치매와 같은 그런 오랜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없으니까 그분들을 돌봐야 될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복지 예산으로 채워나가야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일부 도시들에서는 학교에 전교생이 10명도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한 도시의 학교들은 요양시설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학교의 숫자는 줄어들게 될 거고 요양시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학교,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사실 이것은 어떤 수익이 되는 활동들은 아니죠. 생산적인 활동들은 아닐 겁니다. 계속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활동들인데, 자,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는 아마 각자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를 억지로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명확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손가락 운동도 하고,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하고, 뇌가 좋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 식단들 관리를 잘 하도록 안내를 받고 계시잖아요. 좋은 건 다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 건강식품들 지금부터 좀 건강할 때 잘 챙겨 두시면, 우리가 앞으로 평균 수명이 90세부터 100세, 120세, 2050년엔 15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더욱 건강하고 또 가족들한테 폐가 되지 않는,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지금의 건강관리, 정신,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인구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민 정책을 좀 달리해서 한국의 인구 구조가 다양하게 정책적으로 변화를 줘서 바뀌어 나간다. 그건 불가피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절대로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를 대비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 내용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